안녕하세요. 화국동 싹세상 이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면체와 회전체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면체라고 하는 것을 다뤄보도록 하죠. 자, 다면체라고 하는 것은 다각형인 면으로만 둘러싸인 입체 도형을 이야기합니다. 자, 모든 면이 다각형으로만 둘러싸여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곡면이 포함되어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자, 다면체에서 말하는 면이라고 하는 것은 다면체를 둘러싸고 있는 다각형들을 면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삼각뿔 경우에는 자, 이렇게 삼각형들이 지금 네개가 둘러싸고 있죠. 이것들을 면이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모서리라고 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다면체를 이루는 다각형에 있어서의 변. 자, 그래서 이 변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모서리라고 부르는 거죠. 꼭지점이라고 하는 부분은 다면체를 이루는 다각형의 꼭지점입니다. 그래서 자, 다면체를 이루고 있는 다각형들의 꼭지점.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꼭지점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 다면체에 이름을 짓는 것은 얘가 면체이죠. 그래서 입체 도형의 면이 몇 개인지에 따라 이름을 정합니다. 면이 몇 개인지에 따라. 그래서 면의 개수에 따라 이름을 정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면의 개수에 따라서.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사면체에 오면체, 육면체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면체로 이름을 붙인다면 첫 번째 도형은 면이 총 몇 개 둘러싸고 있다? 옆으로 3개, 밑에 하나. 그러니까 사면체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러한 다면체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각기둥과 각불과 각불대가 있습니다. 자, 각기둥은 자, 사각기둥 하면 이러한 도형을 이야기하겠죠. 이것이 각기둥. 자, 이것은 각불, 삼각불, 밑면이 삼각형, 삼각불. 자, 면체로 지을 땐 면의 개수에 따라 사면체. 그러니까 이 친구의 이름은 사면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밑면이 삼각형이니까 삼각뿔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사각 기둥은 자, 밑면이 2개 있고 옆면이 4개 있으니까 면의 개수에 따라 이름을 붙이면 몇 면체가 됩니까? 육면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것은 각불대입니다. 각불대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 각불대는 어떤 거냐면, 자, 뿔대라고 하는 것은 각불을 밑면에 평행한 평면, 지금 여기 밑면 보이시죠? 그것에 평행하도록 자른 다음, 그때 생기는 입체도형이 2개가 생기죠? 이 위쪽에 하나 생기고 아래쪽에 하나 생긴다. 2개 생긴 것 중에서 각불이 아닌 쪽, 그러니까 이 위에 부분은 각불이 될 테니까 그것이 아닌 아래쪽의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각불대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자, 그래서 갑불대에서의 밑면이라고 하는 것은 갑불대에서 평행한 2면, 예를 들면 이 면을 우리는 밑면이라고 하겠죠. 네, 밑면이라고 부릅니다. 이 위에 있지만 이것도 밑면이고, 자, 이 아래에 있는 면도 밑면이다. 자, 그리고 옆면이라고 부르는 것은 갑불대에서 밑면이 아닌 부분, 옆을 둘러싸고 있는 부분, 그것을 우리가 무엇이라 부른다? 옆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각불대에서의 높이는 과연 무엇일까? 높이는 어떻게 측정할까? 자, 그 높이는 각불대에서 2밑면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면, 즉 밑면과 밑면 사이의 거리를 재준다면 이것이 바로 무엇이 된다? 높이가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각불대는 밑면은 반드시 다각형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원이나 이런 부분은 포함될 수 없다는 얘기겠죠? 다각형인 라는 것은 선분으로만 둘러싸인 평면 도형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옆면은 모두 무엇이 된다? 사다리꼴. 옆면은 모두 무엇이 된다? 사다리꼴. 자, 각불은 옆면이 반드시 삼각형입니다. 옆면이 반드시 사각형. 각기둥은 옆면이 반드시 직사각형입니다. 사각형. 각볼 때는 옆면이 반드시 무엇이라고요? 사다리꼴. 자, 그러면 각볼 때는 과연 이름을 어떻게 붙일까? 이름을 붙이는 원리는 밑면의 모양에 따라서 이름을 정합니다. 그래서 자, 밑면이 삼각형이면 삼각뿔대, 사각형이면 사각뿔대라고 이름을 정합니다. 자, 그러면 다면체에서
면, 모서리, 꼭지점의 개수는 어떻게 정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면체에서 면, 모서리, 꼭지점이니까 이제 다면체에서 종류는 각기둥, 각불, 각불대 종류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서 의미하는 n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밑면에 변이 몇 개인가. 예를 들어 위에 있는 도형 같은 경우는 삼각뿔이죠. 그러니까 밑면에 자 모서리 변의 개수가 몇 개 있습니까? 세 개. 꼭지점 몇 개? 세 개. 자, 그것에 따라서 n을 붙인다. 그러면 삼각 기둥 그러면 n이 3인 거예요. 그래서 자, n 각기둥일 때 면과 모서리와 꼭지점의 개수는 어떻게 변할까? 예를 들어서 우리 사각 기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각기둥에서 면이라고 하는 개수는 자, 사각기둥이면 여러분 n을 4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n을 4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옆면은 총 몇 개 있습니까? 옆으로 삥 둘러서 4개 면이 있죠. 그리고 밑면이 몇 개 추가된다? 2개 추가된다. 2개. 그래서 면의 수는 자, 사각형일 때 자, 4개에다가 옆면 4개, 밑면 2개면 6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몇 개가 추가된다? n보다는 2가 추가된다. 그래서 n 플러스 2라고 합니다. 삼각기둥은 3 플러스 2, 오각기둥은 5 플러스 2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면은 지금 이게 F가 face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첫 글자예요. 모서리는 엣지, 여기 모서리. 자, 이 모서리 부분은 어떻게 셀까? 자, 지금 n이 4인 사각기둥일 때 모서리를 한번 보세요. 높이로 올라갈 때 4개가 올라가죠. 4개. 그래서 여기서 4번 올라오고 자, 그다음 밑면 위쪽에서 4개, 밑면 아래쪽에서 4개 이렇게 추가가 되죠. 그래서 밑에서 4개, 위에서 4개, 올라가는 선 4개. N각형이면 위에서 N개, 밑에서 N개, 올라가는 거 N개. 그래서 N이라는 게 3번 반복이 되죠. 그래서 그것을 3N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꼭지점 여기요. vertex. 꼭지점 부분은 어떻게 세냐면 자, 위에서 4개 있죠. 밑에서 4개 있죠. 그러니까 위에서 n번, 아래에서 n번, 그래서 n 곱하기 2번, n 곱하기 2 해서 2n이라고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그럼 n 각불일 때는 어떻게 될까? n 각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삼각불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면이라고 하는 것은 옆으로 둘러싸고 있는 옆면이 3개이고 밑에 있는 밑면이 몇 개 늘어난다? 하나. 이번에는 밑면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가 늘어난다. 그 다음 모서리는 자 삼각 뿌릴 때 밑에 3개 올라가는 3개 하니까 n번 올라가는 거 n번 이렇게 반복이 돼서 몇 n? 2n이라고 하시고 자 꼭지점은 자 바닥에 3개가 있고 그다음 각불의 꼭지점이라고 합니다. 각불의 꼭지점 이거 하나 추가해서 하나가 추가된다. 그래서 n 플러스 1입니다. 자, n 각불 때는 누구랑 동일하냐면 n 각기둥과 같습니다. 구하는 방법이 같습니다. 이유는 자 밑면이 몇 개이기 때문일까요? 2개. 이렇게. 그래서 늘어나는 방법이 동일하다. 그래서 면도 옆면에 밑면 2개 추가하니까 n 플러스 2 모서리 바닥에 n개, 위에 n개, 올라가는 거 n개에서 3n, 꼭지점, 위에 n개, 아래 n개, 그래서 2n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각기둥과 각불대는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 각불은 밑면이 하나이므로 다르다. 그래서 n 플러스 1이 되는 부분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에 이제 V-2 플러스 F는 반드시 2가 나온다라는 게 써 있죠. 이게 오일러의 수입니다. 오일러의 수인데 자, V라고 하는 게 뭐예요? 꼭지점, 꼭지점. 그다음 2라고 하는 게 뭐예요? 모서리, 엣지. F는 뭐예요? F면, face, 면. 그래서 꼭모면, 꼭모면, 꼭모면을 하면 반드시 2가 나온다. 자,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언제 그러하냐면 다면체에서만 성립합니다. 자, 입체에 자, 여기에 예를 들어 빨대를 꽂았다. 그리고 내가 여기다 후 하고 불었다. 그럼 얘가 빵빵하게 부풀러질 텐데 그게 구체가 된다. 그런 경우에 성립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때만 쓸 수 있는 오일러의 수입니다. 자, 보시면
자, 각기둥도 성립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V가 지금 각기둥에서는 몇이에요? 2n이죠. 그래서 2n에서 자, 2를 빼세요. 2를 보니까 3n이에요. 그래서 3n을 빼세요. F를 더하세요. F 더해보시면 n 플러스 2가 됩니다. 자, 그래서 자, 2n에서 3n을 빼면 마이너스 n이고 자, n에서 n을 더하면 소가 되죠. 그러니까 뭐만 남는다? 2만 남는다. 그래서 반드시 얼마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 2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V-2 플러스 F는 반드시 얼마이다? 2. 언제 성립한다? 다면체 빵빵하게 부풀렸을 때 구체가 될 수 있는 네, 다면체에서만 성립한다라고 생각하고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셔서 다면체 중에서 굉장히 특별하게 다루고 있는 다면체가 있습니다. 자, 이름은 정다면체. 뭐라고요? 정다면체. 자, 정다면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다면체는 자, 두 가지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됩니다. 정다면체는 첫 번째 조건. 자, 각 면이 모두 합동인 정다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하고 두 번째, 각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는 반드시 같아야 합니다. 자, 모든 면이 합동인 정다각형이라고 해서 정다면체가 아니라 이 두 가지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지만 정다면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까다롭죠. 그래서 가능한 것은 지금 보이는 5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종류는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팔면체, 정십이면체, 정이십면체밖에 없습니다. 자, 이유는 이렇게 까다로운 조건이기 때문인데 그걸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정다면체는 그럼 왜 5가지밖에 없을까? 이유는 한 꼭지점에는 3개 이상의 면이 만나야만 입체를 만들겠죠. 감쌀 수 있으니까. 그리고 각 꼭지점에 모인 각의 크기합은 360보다는 작아야 합니다. 이거는 전개도상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펼쳤을 때 360보다 작아야만 우리는 그것을 접어서 입체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 이유를 여기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 꼭지점에 3개 이상이 만나야 된다고 했으니까 삼각형을 볼까? 삼각형 중에서 정다각형이니까 정삼각형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이제 60도예요. 그럼 그 옆에다 3개 이상이니까 기본 3개는 뭉쳐야 하니까 이 가계합은 180도죠. 아, 너는 통과. 그럼 3개 모일 수 있겠다. 그러면 정삼각형이 하나, 둘, 셋, 넷 모여서 6, 4, 24 이것도 360보다 작으니까 종이를 접어서 자, 지금 요 면을 접어서 입체로 만들 수 있는 전개도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5개면 어떻게 돼요? 6, 5, 30이니까 300도가 되죠. 360보다 작기 때문에 정삼각형으로 만들 수 있는 종류는 총 몇 가지가 있습니까? 3가지가 있죠. 3가지가 있죠. 자, 여기까지 되시죠? 그 다음, 자, 정다각형이기 때문에 정사각형으로 한번 감싸보자. 최소 3개 이상이니까 90도가 3개 모이면 몇 도입니까? 270도죠. 근데 4개만 모여도 360이야. 360보다 작아야 되는데. 그래서 없어. 그러니까 사각형으로, 정사각형으로 만들 수 있는 종류는 한 가지. 정오각형은 자, 각이 몇 도입니까? 한 내각이 108도이죠? 그러니까 108도를 3번 곱한다. 얼마입니까? 324도. 그러면 하나만 더 있어도 이제 겹쳐지니까 이걸로 전개도를 통해서 겨냥도를 만들 수 없겠죠. 입체를 만들 수가 없겠죠. 그래서 자, 뭉칠 수 있는 개수는 총 3개밖에 없으므로 정오각형도 한 가지밖에 없다. 그러면 정육각형은 왜 안 될까? 정육각형은 한 내각이 120도죠. 120도가 3번 모이면 몇 도입니까? 360이니까 이미 탈락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정다면체는 종류가 몇 가지밖에 없다? 5가지.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팔면체, 정십이면체, 정이십면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정사면체라고 하는 것은 자, 정사각형인 면이 자, 둘러싸여 있습니다. 정삼각형인 면이 4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체 도형을 우린 사면체라고 합니다. 정육면체는 그러면 어떤 거냐면 정사각형인 면이 몇 개? 6개 둘러싸인 입체 도형. 그럼 정팔면체는 정삼각형이 8개 모인 입체 도형 이렇게 생겨 있어요. 그래서 얘가 사각,
뿔이 두 개 이렇게 배치돼 있다. 합동인 게 두 개 배치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시면 되고요. 정 12면체는 자, 정다각형인 면이 모두 몇 개? 12개 있는 입체 도형이에요. 보이시죠? 오각형 12개 있습니다. 자, 정 20면체는 정삼각형이 20개 모여서 만들어진 입체 도형입니다. 그래서 자, 이러한 모양을 정사면체 눈에 익혀두세요. 정 6면체, 정 8면체, 정 12면체, 정 20면체라고 하죠. 그 면은 정삼각형, 정사각형으로 돼 있고 삼각형, 오각형, 그다음 삼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것들을 펼친 모양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전개도라고 하죠. 전개도는 정사면체는 한 면을 기준으로 정삼각형 하나를 기준으로 세 개가 배치되어 있는 형태. 그다음 정육면체, 정팔면체. 그래서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밑면처럼 두 개 그리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정 12면체는 이쪽에 6개, 이쪽에 6개에서 대칭이 되도록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정 20면체의 전개도는 보기처럼 이렇게 주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넘어가셔서 이제 정다면체는 지금 단원에서 굉장히 중요도를 갖고 다루고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정다면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특징을 다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보시면 자, 그 정다면체들의 면의 모양과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수, 그다음 면의 개수, 꼭지점 모서리 이 모든 것들을 다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는 방법과 외우는 요령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입체 도형이 4면체, 6면체 위에 그림하고 참고해서 보세요. 8면체, 12면체, 20면체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고 했을 때 면의 모양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었습니까?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삼각형, 정오각형, 정삼각형으로 둘러싸여 있었죠. 이것을 3, 4, 3, 5, 3 이렇게 기억을 해보세요. 3, 4, 3, 5, 3, 3, 4, 3, 5, 3. 그리고 외우는 패턴은 자, 이 부분은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그 다음 6면체, 8면체를 세트로 묶어서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서 보시면 자, 얘는 정삼각형의 3이 그대로 떨어집니다. 한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수, 요 꼭지점에 면 3개 모인 거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정사각형인 면이 여기 몇 개 모였다? 3개 모였죠. 270도. 그래서 3개 모였죠. 자, 그다음 정삼각형 몇 개 모였다? 4개 모였다. 그다음 정오각형 108도는 몇 개밖에 못 모인다? 3개 모였다. 그다음 정육각형 최대로 몇 개 모였다? 5개 모였다. 이것을 이 수를 보세요. 수. 자, 얘는 그대로 떨어지고 3, 4 크로스예요. 3, 5 이렇게 돼요. 그래서 면의 모양은 3, 4, 3, 5, 3. 한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수는 한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수 이거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3, 3, 4, 3, 5, 3, 3, 4, 3, 5 이게 독립적, 그다음에 이게 세트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면의 개수하고 꼭지점 개수도 세트로 움직입니다. 자, 면이 몇 개이냐에 따라서 이름을 붙인 거죠. 그래서 정사면체는 4개. 그다음에 6면체, 8면체, 12면체, 20면체 면의 개수죠. 자, 얘는 독립적으로 떨어집니다. 한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수. 자, 이런 얘기예요. 이 꼭지점은 몇 개 면이 모여서 이루어졌습니까? 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자, 꼭지점의 개수는 저희가 하나, 둘, 셋, 넷 실제 꼭지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4개. 그다음 얘는 꼭지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8개.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보시면 얘는 떨어지고 그다음 크로스죠. 크로스. 그다음 이것도 크로스. 그래서 꼭지점의 개수는 4, 8, 6, 20, 12. 4, 8, 6, 20, 12. 그래서 이렇게 세트입니다. 자, 모서리는 독립적으로 움직이지만 얘 두 개 세트인 것은 동일합니다. 모두 6의 배수로 이루어져 있고 자, 모서리 6개고요. 6, 12, 12, 30, 30. 그래서 일정한 규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규칙성을 기반으로 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회전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전체.
자, 회전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자, 회전체라고 하는 것은 평면 도형을 한 직선을 축으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1회전, 그러니까 360도 이야기합니다. 1회전 시킬 때 생기는 입체 도형을 우리가 뭐라 한다? 회전체라고 합니다. 회전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때 회전축이라고 하는 것은 회전을 시킬 때 축이 됐던 직선을 우리는 회전축이라고 하고, 모선이라고 이름 붙여진 부분은 무엇이냐면 회전시킬 때 옆면을 만드는 선분. 그래서 요 부분 있죠. 요게 모선. 회전시킬 때 이게 돌아가면서 옆면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이 선을 우리는 모선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 모선 이런 것들이 모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기준이 됐다. 이 기준으로 한 바퀴 돌렸다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게 무슨 축? 회전축, 회전시킨 축이다. 자, 그 다음에 옆면을 둘러쌌고 요 바닥면은 밑면 이렇게 이름을 붙이시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그 회전체는 종류가 원기둥이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원뿔 이렇게 생겨져 있고, 원뿔대 자 이렇게 생겨 있고, 자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자, 원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한 직선 회전축이라고 부를 겁니다. 1회전 시킵니다. 누구를? 직사각형을 1회전 시킵니다. 직사각형 회전시키면서 만든 것이고, 자, 원뿔은 한 직선, 이걸 뭐라고 한다? 회전축. 몇 바퀴? 한 바퀴. 그게 몇 도? 360도. 1회전에서 생긴다. 자, 어떤 삼각형을? 직각삼각형이어야 됩니다. 직각삼각형을 회전시켰다. 원뿔 때는 사다리꼴을 회전시켰습니다. 구는 누구를 회전시켰습니까? 반원을 회전해서 만들어낸 입체 도형입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 이제 원뿔대라는 것은 무엇일까? 자, 원뿔대는 원뿔을 밑면에 평행하게, 각뿔과 같은 느낌으로 기억을 하시면 돼요. 평행하게 잘라서 두 입체 도형이 생기죠. 제가 위에 이렇게 잘라졌지만 이 부분이 있었을 테니까 그 중에 원뿔이 아닌 부분을 뭐라고 한다? 원뿔대. 원뿔이 아닌 부분을 원뿔대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원뿔대에서 밑면이라고 하는 것은 이 평행한 두 면을 원뿔대에서 밑면이라 부르고, 옆면은 자 이렇게 감싼 요 부분 있죠. 모선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선, 그 면을 밑면이 아닌 면을 옆면, 높이는 자 이렇게 밑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면과 밑면 사이의 거리를 재주면 그것이 뭐가 됩니까? 원뿔대의 높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제 회전체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회전체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을까? 자, 지금 보시면 회전체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회전체를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단면은 항상 무엇이다? 원이다. 축과 수직으로 이렇게 자르면 어떤 도형이든 어떤 회전체이든 무조건 무엇이 생긴다? 원이 생깁니다. 단, 그 원이 모두 합동인 것은 아니겠죠. 자, 그러니까 자, 이렇게 잘랐을 때 원기둥은 잘라진 단면의 원이 크기도 동일하죠. 그래서 모양과 크기가 같기 때문에 이 경우는 그 단면의 원이 모두 무엇이 됩니까? 합동이 되겠죠. 자, 그러나 원뿔 때는 위에 있는 건 작고 밑으로 내려올수록 점점 커지겠죠. 그래서 합동은 아닙니다. 원뿔 때도 마찬가지로 자르면 원이 생기긴 하지만 크기가 같지는 않습니다. 자, 구도 마찬가지겠죠. 잘라지는 부분이 어디냐에 따라 다를 것이고, 가장 크게 자르려면 누구를 진하게 자르면 될까요? 지름을 지나도록 잘라주면 가장 클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구는 반으로 나누어질 거예요. 자, 두 번째 성질은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입니다. 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단면은 모두 무엇이다? 합동입니다. 축을 포함해서는 합동이고, 대칭축을, 회전축을 대칭축으로 해서 무슨 도형? 선대칭 도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르면 면이 위에서 이렇게 자르는 거잖아.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 자르든지 동일한 무엇이 나온다? 직사각형, 원기둥은 원뿔 때는 무엇이 나옵니까? 이등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자, 원뿔 때는 뭐가 나온다? 사다리꼴. 원은 무엇이 나온다?
구는 무엇이 나온다? 원이 나온다. 그리고 그때의 그 원들은 전부 다 축을 포함해서 자른 거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자르든 항상 무엇이다? 합동이다. 합동이다.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회전체에 대한 마지막 내용, 우리 전개도를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전체는 전개도가 어떻게 생겨 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회전체는 지금 대표적인 것들이 뭐가 있었다? 원기둥과 원뿔과 원뿔대.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있었어요? 구가 있었죠? 그러나 구는 전개도를 그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는 전개도를 그릴 수 없기 때문에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이 원기둥에서 옆면을 만드는 선은 모선이라고 하죠. 이것을 펼쳐서 전개도 펼친 그림을 그리면 자, 옆면은 직사각형이고 밑면은 원이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이 부분이 삥 둘러서 이 길이와 자, 펼쳤을 때 길이가 서로 어때야 됩니까?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옆면의 이 가로 길이는 밑면의 둘레, 원둘레하고 어떻다? 같다. 그래서 원기둥 전개도에서 보시면 이 직사각형 가로 길이 있죠. 요 가로 길이 요 펼쳤을 때 그거는 원기둥 밑면에 뭐랑 같다? 둘레하고 같다라는 것도 아주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원뿔을 펼쳐보시면 옆면을 만드는 선 모선이 있죠. 그래서 밑면은 원입니다. 근데 얘가 지금 곡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직선으로 그리시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조심하실 부분은 이 전개도를 그릴 때, 자, 얘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곡면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거, 부채꼴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옆면은 부채꼴이 되고 밑면은 원인 경우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밑면의 둘레와 펼쳤을 때 이 부채꼴 호의 길이는 서로 어때야 될까요? 같아야지만 동일한 길이를 갖겠죠. 그래서 원뿔의 전개도에서는 부채꼴 반지름 길이하고 모선의 길이는 같은 거고, 그러니까 요 반지름의 길이죠. 여기가 반지름의 길이이고 그것과 이 모선의 길이는 같은 거고, 호의 길이는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호의 길이는 원뿔의 밑면의 무엇과 같다? 둘레, 원둘레하고 동일해집니다. 자, 원뿔 때는 펼치면 이 부분도 곡선, 이 부분도 곡선이기 때문에 얘가 곡선으로 이렇게 잘라진다. 그리시고, 자, 이 부분은 작은 원, 그래야 이게 길이가 같겠죠? 그 다음에 아래쪽의 면은 더 큰 면이 그려지고, 이 원 둘레가 자, 이 부분과 동일할 거고, 자, 이 원의 둘레는 이 부분의 길이하고 어떨 것이다? 같을 것이다. 그리고 이 모선의 길이는 자, 이 부분하고 같을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였습니다.